자, 이제 선택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근데 하기 전에 위에다가 내가 등비 수열의 일반 합을, 등비 수열의 합을 적는 공식을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 자, 1-r분의 a1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놓을 건데 항상 주의해야 될 거 공비가 1이 아닐 때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다음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가 앞으로 그걸 가지고 급수를 이용해서 이 합이 수렴할지 발산할지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급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등비급수라는 게 별거 없어요. 어차피 얘도 급수인데 하필이면 무슨 수열에? 등비수열의 급수입니다. 요게 등비급수야. 그래서 그 등비급수를 내가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기호로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얘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갈 때, 근데 하필이면 그 an이라는 게 a1 곱하기 r의 n-1 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의 모양을 가질 때, 이거의 모양 가질 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보면은 1 더하기 a1 곱하기 공비 더하기 a1 곱하기 공비 제곱 더하기 a1 곱하기 공비 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할 건데, 이 SN처럼 어딘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로도 계속 더해져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급수야. 계속 더해질 건데 우리는 이 급수에 대한 거를 맨 처음 설명할 때 이 합이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고 배웠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부분합의 극한값하고 똑같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등비 급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1-r분의 a1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 여전히 공비는 1이 아닐 때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는 거냐면은 n이라는 문자로 바뀌는 거니까 앞에 있는 1-r분의 a1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가 되느냐? 상수가 되면서 1-r분의 a1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남겠지.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은 요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결과에 따라 이 등비급수가 수렴을 할지 발산을 할지 우리가 정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따로 적어놓고 앞에다가 적어놓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의 n제곱 그리고 항상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 여기는 앞에 요 1 빼기 r분의 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비라는 거는 1이 안 돼요. 요거를 반드시 까먹지 마세요. 자 요거 반드시 확인해 놓고 얘가 과연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아마 앞에서 요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야. 등비 수열의 극한을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수렴했는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범위는 얘가 1보다 클 때, 그다음 두 번째 범위는 원래 얘가 1일 때를 적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 이거는 지금 공비가 1이 아닐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예 빼버릴 거고 그 다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있을 때 그 다음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지막이 이거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렇게 등비 수열의 극한을 공비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구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럼 그때 각각 어떻게 되느냐? 얘가 1보다 클 때 이 자체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 등비 급수 자체도 어떻게 될 거다? 네, 급수도 발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급수라는 거는 요거의 극한값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분수 모양의 숫자들을 거듭 제곱하면은 그게 0으로 수렴한다고 배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r의 n제곱이라는 거는 1로 수렴할 거여서 급수는 어떻게 수렴할 거다? 앞에 있는 상수까지 곱해줘야 돼서 1 빼기 r분의 a1 곱하기 1로 수렴을 하겠다.
요렇게 수렴하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우리가 진동한다고 배웠고, 진동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발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급수도 어떻게 되겠다? 네, 급수도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우리가 진동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때도 뭐가 될 거냐면은 이때도 급수는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딱 캐치한 거 뭐밖에 없다? 수렴하는 경우는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 값도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어디로 수렴하느냐? 이 전체가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앞에 곱해진 상수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여기로 수렴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에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 공비의 범위, 얘의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항이 얼마겠느냐, 요거 알면 돼. 요거 두 개 알면은 우리가 공비의 범위를 이용해서 수렴할까 발산할까를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렴할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은 공비의 범위를 구하면서 공비 R이 얼마인지를 구해놨을 거야. 그럼 그 다음 필요한 거, 첫 번째 항 A1, 얘가 과연 얼마겠습니까? 요거 두 개 알면은 우리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등비 급수에서는 이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 합이라는 거는 공비가 1이 아닐 때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의 극한과 다르게 공비가 1일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번외편으로, 그럼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앞에 설명했을 때, 자, 공비가 1일 때, 그때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n 곱하기 a1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면은 우리는 공비가 일자리 등비 급수의 수렴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하필이면은 그 모양이 얘가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1이니까 이건 따져볼 것도 없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얘가 어떤 숫자인지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그냥 지금 상수일 뿐이야. 얘는 바뀌지 않는 숫자예요. 그래서 요 n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여서 이 경우는 우리가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겠어요. 즉 발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공비의 범위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거를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등비급수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한번 조사만 해볼게요. 값을 구하진 않을게요. 자, 62번을 보면은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부터 해보고, 값은 다른 문제 풀면서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런데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자,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 그 다음에 등비 급수의 극한하고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 즉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 즉 하나의 항이 수렴을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고, 등비 수열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했을 때, 자, 더했을 때 이 a1 곱하기 r의 n-1이라는 등비 수열이 수렴을 할까 말까하기 때문에 이거는 R이 1이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얘는 공비가 1이면 된다 안 된다? 예, 1이면 안 되겠습니다.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수렴하는 조건부터 적어보면은 공비가 반드시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가 수렴하는 경우는 1이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자, 요거 두 개의 비교 잘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헷갈리지 말고 기호 잘 보고. 자, 그 다음과 같은 수열들의 공비를 구한 다음에 그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지, 즉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수렴을 하겠다, 그렇지 않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3번을 해보면은 3번에 공비를 구해볼게. 자, 공비라는 거는 의외로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공비라는 거는 급수에서 더하고 있는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비는 앞에 항하고 뒤에 항을 서로 나누면 되겠지. 앞에 항 3루트 3하고 뒤에 항 3을 나누면은 그게 공비가 되는데 얼마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이 루트 3이라는 거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등비급수는 수렴하지 않겠어요. 즉 이거는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호까지 해보면은, 4번까지 해보면 이것도 등비 수열의 극한을 판단할 때 당연히 공비를 구할 거고, 공비를 구하는 거는 앞의 항과 뒤의 항을 서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의 항은 3이고 뒤의 항은 2분의 3이니까 나누면은 2분의 1이 되면서 그 공비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수열은, 이 급수는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음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면서 잘 판단해 보길 바랄게. 특히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거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지수어치를 합쳤으면은 2의 세제곱 2분의 3의 거듭제곱 이런 방이고, 공비라는 게 2분의 3이니까 얘는 1보다 커서 발산하겠죠? 네, 이런 거 조심하시고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방금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자, 첫째 항이 A 또는 A1이라고 써도 돼. 똑같은 표현이야. 이거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에서 얻은 급수, 요 표현은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등비수열의 모든 상을 다 더한 거를 등비급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근데 이거를 절대값 공비가,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그 합은 얼마냐면은 1 빼기 R분의 A1, 첫 번째 항 이렇게 수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범위, 즉 절대값 R이라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 때는 전부 다 발산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등비급수 첫 번째로 배운 내용이었어요.